뭐 네. 탄핵 선고에서 4대4 국가학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모두들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4대4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한덕수 대행 탄핵이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이나 이렇게 보면은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이 존중되는 헌법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내부는 굉장히 이념적 편향성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이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에서 그런 결과를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절대로 어떤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의견이 이게 모두 각하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정이 나올 텐데 이게 뭐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만 남으면 지도부도 좀 총력 투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지도부도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당이 합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복귀 유혈 사태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 가능했는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주 고약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일종의 유혈 사태를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모두 뭐 유혈 사태를 각오하는 일종의 폭동을 해라 하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아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법의 교차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래서 순수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고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라든지 국가 안정 이런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또 탄핵을 기각했을 때의 국가의 혼란 상태 이런 부분을 볼 텐데요. 결국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런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내지 협박의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우 고약한 발언이다. 또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상보다 탄핵 선고일자가 계속 결정 못하고 늘어지다가 어제 4월 4일로 하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결론을 이제 재판관끼리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고일자를 정했다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뭐 방송이나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그 파면과 기각 쪽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결론을 막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 주에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 말고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 탄핵이라든지 뭐 검사들 탄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탄핵 사건들의 재판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대통령 재판의 탄핵 재판의 변론 종결이 6일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는 것이 맞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순리대로 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결정 예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8대 뭐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아니 된다고 보시는지, 이 정도 얘기하죠. 여기는 뭐 네. 그 승복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 이재명 대표처럼 오늘 한덕수 총리도 말씀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 이틀 남았는데 중진 의원님들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실 생각? 뭐 그냥 늘 하던 대로이지 뭐 저희 중진 의원들끼리 같이 무슨 움직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는 예전에 하던 거에서 이제 장소만 조금 옮겨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죠 뭐. 예, 더. 네. 대통령 대표저자로 해서 채출가 아니,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심평 변호사님이 책을 쓰신다고 하고 제가 심평 변호사님 시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축사 말씀을 책에 실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허가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저자는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저자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심평 변호사님이 쓴 책에 제 축사가 한 챕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공저자로 돼 있으신가요?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저랑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